네, 이번 시간은 도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 단원에서 배울 것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꽤 많습니다. 목차가, 소목차가 8개나 되거든요. 첫 번째가 여기 밑에 적혀져 있지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연속해서 딸린 정리가 있었죠. 연속하다면 이런 것들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가 최대 최소 정리, 그죠? 최대 최소 정리.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이값 정리죠, 그죠? 자, 이런 게 있었는데요. 미분 가능하면 만족하는 정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롤의 정리입니다. 롤의 정리고, 이 롤의 정리가 좀 일반화된 게 평균값의 정리예요. 그래서 롤과 평균값의 정리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배울까요? 세 번째는 도함수를 활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중에 그래프를 그리는데 필요한 요소가 증가 감소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해서 배웁니다. 함수의 증가 감소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그런 걸 배우죠. 네 번째는 함수의 극대극소인데요. 극대라는 것은 주변부보다 높은 곳을 극대라고 부르고, 극소라는 것은 주변부보다 낮은 곳을 극소라고 불러요. 자, 이럴 때 이런 점들은 그래프가 꺾이는 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꺾이는 점을 찾음으로써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극대극소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다섯 번째는 여기 함수의 증가감소와 함수의 극대극소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증감표라는 표를 만든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5번 타이틀은 그래프를 그릴 거라서 함수의 그래프. 네, 3, 4, 5번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6번은 이 그래프를 보고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이 단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진짜 활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3번, 4번, 5번으로부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었고 6번을 가지고 그래프를 해석을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방정식과 부등식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자,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 미분은 속도와 가속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뉴턴이 만든 거거든요. 물론 따로 라이프니츠도 만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기호의 대부분은 라이프니츠의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속도와 가속도를 해석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 미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목차를 가지고 도함수의 활용을 공부를 할 겁니다. 다른 단원보다 꽤 덩치가 크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좀 스피드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공부를 해봅시다. 도함수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도함수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네, 도함수는 y는 f, 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미분한 거 아닙니까? 그죠? f'x로 미분을 한 거죠. 자, 이것의 뜻은 뭡니까? 네, 임의의 점에서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가 2라고 주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x가 2라고 주어지게 되면 여기 넣으면 함수값이 나오죠. 그리고 이 2를 여기 집어넣으면 네, x는 2에서의 기울기가 나오는 겁니다. 도함수는 기울기를 구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알겠죠? 네, 접선의 방정식 이제 들여다봅시다. 네, 접선의 방정식을 식을 한번 써볼 텐데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어, 이 점에서 이제 기울기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점의 좌표는 여기가 a라고 하면 그리고 함수가 y는 fx죠. 자, y는 fx고요. 좌표가 a, fa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점에서 이제 접선을 쓱 그려보면 자, 이런 직선일 텐데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자, 자, 이제 f'x가 임의의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자, 이때 x값 a를 이 식에 집어넣게 되면 그때 기울기가 나옵니다. 기울기가 우리는 f'a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우리가 1차 함수를 이제 정의할 때 필요한 요소는 점이 두 개 필요하거나 아니면 한 점과 기울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한 점이 주어졌고 그리고 기울기도 주어졌죠. 한 점과 기울기가 모두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자, 후반부에 우리가 한 점 x1, 자,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네, y 빼기 y1은 m, x 빼기 x1이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네, 요게 자,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자, 이 식에다가 한 점은 이 a, fa를 대입하고 기울기는 f'을 대입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y 빼기 fa는 f'a x-a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주어지고 자, 함수 위에 한 점에 x 좌표의 값만 주어지게 되면 그 점에서의 좌표는 대입하면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y 값이 나오니까 좌표가 나오고 그리고 이 식을 미분하면 y'x가 나오는데 이 y'x에 대입하게 되면 자,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와 기울기를 구하고자 하는 점에 x 좌표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언제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할 때 주어지는 조건이 일반적으로 보통 세 가지가 주어져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법이라고 할까요? 자, 첫 번째는 함수 위에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함수 위에 한 점이 주어지고 그 한 점에서 이제 그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기울기만 쓸까요? 세 번째는 함수 바깥에 있는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케이스는 사실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다룰 때,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벌써 배웠던 겁니다. 이런 케이스를 다룬 겁니다. 자, 원이 하나 있었어요. 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타원이 됐네요. 자, 원이 있을 때, 원 위의 한 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있었죠. 그죠? 그리고,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런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라고 하면, 이건 까만 걸로 할까요? 자, 이런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선 두 개를 찾았던 적이 있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원 바깥의 한 점. 밑에 그냥 쓸까요?
원 바깥에 한 점이 있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뭐 이렇게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죠? 이런 게 있었죠.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함수 버전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함수에서 함수 위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이것도 그림으로 표시할까요? 일반적인 함수가 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함수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게 첫 번째 얘기죠. 그죠?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습니다. 기울기가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주어져 있고 이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자 이걸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네 그래프가 너무 밋밋하네요. 함수 바깥에 한 점을 주는 경우에요. 이렇게. 그럴 때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그럼 첫 번째 거 한번 다뤄봅시다. 함수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는데 한 점이 주어져요. 적어도 자, 한 점, 그 점의 x 좌표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네, 좌표축을 설정할까요? 자, 여기가 a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함수의 식은 주어지니까 y는 fx가 주어지니까 이 점에서의 함수값은 주어지겠죠. 그래서 a, fa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a 값이 주어졌고 이 함수의 식이 주어졌으니까 이 함수를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자 y는 f'x 미분을 한 다음에 이 식에다가 a를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f'a가 되겠죠. 그게 뭡니까? 이 점에서의 기울기죠. 그래서 f'a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접선은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의 결정 조건은 한 점과 자, 기울기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 점과 기울기 가지고 우리는 함수식을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y 빼기 y값 fa는 기울기 f'a 그리고 x-a 이렇게 쓰면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위의 한 점이 주어질 때에는 자, 이 함수도 주어지고 이 점에서의 x값도 주어지기 때문에 자, 요 a 값을 대입하게 되면 y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함수를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은 임의 점에서의 기울기 아닙니까? 자, 미분을 한 다음에 이 미분한 식에다가 a를 대입하게 되면 자,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니까 이렇게 1차 함수를 설정할 수 있고 이것이 뭐다? 곧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옆에 있는 그림은 조금 난잡하니까 지웁시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죠. 그죠? 자, 기울기가 주어졌습니다. 여기도 함수를 그려볼까요? 자, 이런데 기울기가 이제 이런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자, 이런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런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아무래도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죠, 그죠? 네, 접선의 방정식은 꼭 한 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점이 주어지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한 개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기울기를 주게 되면 이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방정식은 꼭 한 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일 수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자, 함수의 식은 주어졌겠죠. y는 fx라는 식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진 겁니다. 이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우리는 자, 이 y는 fx식을 미분을 합니다. y는 미분하면 f'x라는 식이 되겠죠. 그죠? 자, 이 f'x는 이미 x에 대한 기울기이기 때문에 요 f'x는 기울기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울기가 m이랍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같다고 놓을 수 있겠죠. 이 점에 이제 x좌표가 아직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t라고 잠깐 두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f't라고 할 수 있겠죠. 자리가 없으니까 이거 좀 옮기고요. 자, f't라고 할 수 있겠죠. 기울기가. 자, f't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울기가 m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f't는 자, m이다 라고 놓으면 m은 어떤 수로 주어질 것이고 미지수는 t만 있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어떤 t 값이 주어지겠죠. 그죠? 그죠? 그 t 값을 a라고 두면 자, 이 a를 여기 fx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fa가 주어지겠죠. 그죠? fa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a, fa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a를 다시 f't에 집어넣게 되면 이것도 f'a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한 점을 알았고 점이 잡혀 주어졌죠. 그때의 기울기를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 빼기 fa는 f'a x-a가 됩니다. 자, 풀이 절차를 봅시다. 첫 번째는 뭘 했습니까? 미분을 했습니다. fx를 미분을 합니다. 그죠? fx를 자 미분을 해서 f'x를 구합니다. 이 f'x는 기울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주어진 기울기와 같다고 놓을 겁니다. 그죠? 자, f'x는 자, m이라고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x가 주어지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할 건 이제 a라고 섞어두면 이 a를 f'x에 대입하게 되면 f'a가 나오고 3번 대입을 하고 쓸까요? 3번 대입하면 f'a가 나오고 또 y는 fx에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y 값이 나오겠죠. 그게 f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y는 f'x 그리고 y는 fx에 대입해서 뭘 구한다? f'a를 구하고 fa를 구해서 요거를 구해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절차는 두 가지를만 기억하시면 그 다음 거는 자동적으로 내려갈 텐데요. fx를 미분을 하고 그리고 f'x랑 기울기랑 같다고 놓는다. 이게 핵심 문구죠. 그죠? 그래서 f'x랑 주어진 기울기가 같다라고 놓을 거다. 이게 핵심 문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수 바깥의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인데요. 자, 공간이 부족하니까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자, 세 번째. 자, 함수 바깥의 한 점이 주어진 경우죠.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까요? 자,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바깥에 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합시다. 자,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건데요.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자, 함수 y는 fx는 주어져 있는 셈이고요. 자, 이럴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첫 번째는 점을 설정을 합니다. 점을 임의로 둡니다. 접점의 좌표를 설정합니다. 접점의 좌표를 설정. 마음대로 설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잠깐 놓습니다. 결국 좌표축을 그려야 되네요. 자, 여기를 t라고 잠깐 설정하게 되면 a라고 왜 설정 안 하느냐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a는 구했을 때 쓰는 문자에 가깝고 t는 아직 구하지 못했을 때 쓰는 문자에 가깝습니다. 이 점은 t, 함수가 fx니까 ft라고 설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t, ft라고 설정을 하고요. 자,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y는 fx를 미분한 y는 f'x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t를 대입한 f't가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f't가 기울기입니다. 자,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단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여기 한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1차 함수 식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자, 식을 만듭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만든다. 자, 그러면 점이 t, ft고 기울기가 f't니까 우리는 y-ft는 f't x-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다음에 보십시다. 이 접선의 방정식은 말입니다. x1, y1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점을 대입합니다. 대입하게 되면 y 대신에 y1이 들어가겠죠. 그죠? y1 빼기 ft는 f't x1 빼기 t. 네, 이 식에다가 지금 x1, y1을 대입을 한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이 됐는데요. 이 식을 들여다보면 이 점은 주어지니까 ax1, y1은 어떤 수겠죠. 수로 주어지고 ft는 t에 관한 식이고 f't 역시 t에 관한 식이고 t만 있죠. 전체가 미지수 t 하나만 있고 식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방정식인 거예요. 이 방정식을 풀 거예요. 이 방정식을 열심히 풀면 t 값이 어떻게 주어지겠죠. 그죠? 자, 그걸 우리는 a라고 둡시다. a를 알았으니까 이 a를 자, 여기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fa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입하면 어디에 대입한다고요? y는 fx에 대입하고 y는 f'x에 대입하게 되면 자,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fa가 생길 것이고 f'x에 대입하게 되면 f'a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a 값 이 접점에 자, x 좌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y 좌표가 주어지고 그때의 기울기가 다 주어지는 셈이니까 어떻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y 빼기 fa는 f'a x-a라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네, 꽤나 복잡하죠.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 세 번째 얘기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접선의 방정식은 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자 비스듬하게 치는 거 아닙니까? 이것과 달리 법선이라고 있습니다. 자, 3번이라고 할까요? 네. 법선의 방정식을 구할 텐데요. 법선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시죠? 네. 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자, 이 함수의 어떤 점에서 점을 지나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접선이라고 부르죠.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과 수직인 이런 선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가 수직입니다. 이런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영어로는 접선은 탄젠트 라인이라고 부르고요. 탄젠트 라인이라고 부르고 법선은 노멀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노멀은 보통 아닙니까? 네, 보통이란 뜻은 있는데요. 여기서 노멀이라는 것은 보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는 않고 수직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선은 접선의 수직인 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접선은 탄젠트 라인이라고 해서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접하는 선을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럴 때 이 법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고자 하는 건데요. 이 점에 이 함수가 y는 fx로 주어져 있고요. 자, 이 점의 좌표가 fa라고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법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말미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에요. 이때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m과 m'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m과 m'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관계가 있었죠.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식을 m'에 관해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m분의 1이라는 식이 됩니다. 즉 어떤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어떤 직선의 기울기에 역수를 취하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 수직인 직선, 법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뭔지를 알고 있죠. 네, F'A죠. 그죠? F'A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자, 여기 마이너스 m분의 1에 대입하게 되면 법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F'A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점에서의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F'A분의 1이고, 자, 이 점에서의 이 점의 좌표는 이거니까 한 점이 주어져 있고 기울기도 주어져 있으니까 1차 함수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 y 빼기 F'A는 마이너스 F'A분의 1 곱하기 x-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법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기울기만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자,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에 역수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제 법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된다. 이해되시죠? 자, 네 번째가 또 있네요.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는 공통접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뜻이 조금 애매합니다만 공통접선은 좀 다른 의미라서 지우고 한 점에서 이제 두 곡선이 동시에 접할 때 그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타이틀은 좀 이따 달기로 하고 이제 그림부터 그린 다음에 얘기합시다.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함수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잘못 그렸네요. 안 닿네요. 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점은 한 점에서 만나요. 이럴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함수가 있어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두 함수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이럴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이 점은
이 점은 함수 fx에도 있고 자 gx 위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이 점의 x 좌표를 a라고 잠깐 두면 이 점의 x 좌표를 a라고 잠깐 두면 이 점의 y 좌표는 이 함수 위에 있으니까 fa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함수 위에도 있으니까 ga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같은 점이니까 y 값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공통 접선이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공통 접선에서는 자, 그 접점이 두 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함수 값이 같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함수 값이 같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또 뭐가 같을까요?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서로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을 해서 나오는 y는 f'x가 있고 자, 여기 있는 y는 gx를 미분하면 나오는 y는 g'x가 있겠죠. 그죠? 이것은 임의의 점에서의 기울기를 뜻하는데요. 같은 점에서 기울기도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를 여기 대입한 값과 여기 대입한 값이 같겠죠. 그래서 f'a와 g'a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다? 기울기가 같다는 뜻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함수 값이 같은 것으로부터 이제 이 점의 y 값이 같으니까 자, fa와 ga가 같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한 점에서 공통접선을 가지니까 자,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서로 같겠죠. 그래서 f'a와 g'a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 두 식을 잘 조합해서 이제 그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미지수의 값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공통접선이라고 타이틀을 달아보면 좋겠군요. 여기 4-1이라고 합시다. 자, 한 점에서 만나는 하나 더 할 거라서요. 서 만나는 공통접선, 그죠? 자, 두 번째는 한 점에서 수직으로 만날 경우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게 y는 자, fx고 이게 y는 gx라는 함수입니다. 이럴 때 여기 한 점에서 만나죠, 지금. 그런데 이 점에서의 이제 기울기를 이제 따져보면 이렇게 기울기 나오고 그림 잘못 그렸나요? 네, 다시 할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림을 그리니까. 자, 이런 함수라고 봅시다. 자, 이 점에서 볼 겁니다. 이 점. 자, 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기울기를 따져보면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죠. 서로 직각인 거예요. 이렇게 두 함수가 직각으로 만날 때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를 알아볼 건데요. 자, 이 한 점은 이 함수 위에도 있고 자, 이 함수 위에도 있으니까 y 값이 서로 같겠죠. 그래서 이것과 똑같이 이 점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x좌표를 a라고 잠깐 두면 fa와 ga가 같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함수값이 같다는 뜻이죠. 그죠? 함수값이 같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울기가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수직이죠.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나타나는 기울기와 이 함수에서 나타나는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니까 각각의 기울기를 곱하면 여기 나오는 -1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y는 fx에서 나온 기울기가 f'a고
y는 gx에서 나온 기울기가 g 프라임 a죠. 이 둘을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수직이라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